반갑습니다. 오늘 못도 함부로 치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술이라든가 역학, 사주명리라든가 이런 거 또는 이제 무속 이런 것까지 뭐 전부 이렇게 이런 분야를 싸잡아가지고 좀 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또 이해가 되시고 또 이렇게 또 뭔가 몰랐던 걸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역술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달력이라도 하나 건다든가 그림, 액자 같은 거 또는 시계 같은 거 벽에 걸죠, 그죠? 그럴 때 못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 망치로 못을 쳐야 되는데 요즘 세대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못을 치시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못을 치기 전에 항상 못을 이렇게 딱 들고 망치로 딱 내려찍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고 한번 체크를 하셨어요. 음력으로 무슨 날. 그래서 이제 옆에 손자나 이렇게 아들이나 자녀가 있으면 물어봅니다. 오늘 음력 며칠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며칠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안 되겠네 하고 못 박을 준비까지, 그러니까 벽에 못 박을 준비까지 다 하셨는데 그냥 취소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오늘은 괜찮네 하고 이렇게 못을 치고 뭐 액자나 달력, 그림, 시계 이런 걸 달고 벽에 이렇게 딱 계획했던 대로 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그런 거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죠? 적어도 저의 세대 정도면은 그런 걸 흔하게 옛날에 봤습니다.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문중의 어르신들이 벽에 못질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하셨습니다. 날짜를 항상 따졌어요. 아시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 민간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런 거가 이제 미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는 그런 거 뭐 그게 뭐 중요하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풍수거든요. 그런 거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던 물건 같은 거 받잖아요. 우리가 뭐 탁자나 의자, 뭐 심지어 뭐 장롱, 뭐 책장 이런 것까지 뭐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요즘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침에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 옆에다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뭐 이사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가구들도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가구나 탁자 뭐 이런 거를 그냥 쓰실 분 쓰세요 하고 길 옆에 놔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목신이라는 겁니다. 목신. 목신 탄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못질을 하고 집에 또 뭐 이렇게 함부로 밖에서 뭘 주워 온다든가 이런 것도 옛날 어른들은 좀 지각 있는 어른들은 그런 거를 다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얻어오지 마라 이거죠. 그 잘못하면 그 이제 우리 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 좋은 거를 땡겨 받을 수 있다. 안 좋은 기운을 땡겨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옛날 어르신들은 현명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막았습니다. 일단은 받지 마라. 그런 것도 사실은 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판단하는 역학의 어떤 그런 판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 오잖아요. 그리고 돌멩이 같은 거 뭐 멋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거 주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잘못하면은 진짜 이 팔자에 없는 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면 좋은데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업으로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심지어 그 뭐 가구 같은 거를 주문했잖아요. 새 거를 공장에서 주문했는데 그게 오는 날도 뭐 새 거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새 물건이라도 뭐 우리 장롱 같은 거, 책장 같은 거, 의자, 탁자, 소파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길일 같은 걸 잡진 않아더라도 뭔가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에 보일러 같은 거 고칠 때 또는 뭐 싱크대를 교체한다든가 방 구두를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시작하는 날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날 길이를 받으면 더 좋지만 최소한 나쁜 거를 피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셔가지고 이거는 좀 정말 역학역술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이름 하에 사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소 같은 것도요. 자손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산소를 이렇게 돌아가신 선친을 위해서 산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 만들어졌거나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나를 잘못했겠거나 그리고 그 산소를 묘지를 만드는 그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석으로 한다든가 돌이죠. 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바람이 샌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하면은 차라리 화장한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시면 역학역술이라는 이름 하에 진짜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거를 전문가들만 아니까 역학역술인들이 또는 무속인들이 그런 거를 봐주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 뭐 결국은 혹세무민이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예, 일단 듣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냐.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런 거 다 무시해라. 마음대로 하면 된다. 다 돈 벌려고 하는 수작들이다. 그 역술가들, 무속인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수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거나 맞다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야 됩니다. 사실은. 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인간이 과연 만물의 영장일까요? 전혀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이라는 종 때문에 멸종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잘 살아가던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살아가던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런 생명체가 멸종한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모든 걸 지배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내 중심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벽에 못을 박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쾅쾅쾅. 예, 지나가다가 뭐 가져가세요 종이에 가져가세요라고 붙어있는 그 가구 같은 거 내가 네 없으니까 가져가면 되지. 덥석 받는다. 누가 준다고 덥석 받는다. 아무나 아니고 이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아무나 주워와가지고 집에 전시하고 멋지다 하고 혼자 좋아하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하나의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잘났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지 맘대로 막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그 벌이 이제 하늘의 벌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자연의 조화를 깨는 행동을 인간이 먼저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잡아가지고 못질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본다면 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해의 리듬이라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못질을 해도 괜찮은 나를 한번 보고 해야지. 이 흐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타고난 업이잖아요. 그 업에 부드럽게 잘 따라가고 이게 자연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천지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려면은 굳이 나쁜 날을 잡아가지고 못질해가지고 내가 안 좋은 거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를 우리가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못질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자연의 흐름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를 잘 판별해 가지고 못질을 하는 겁니다. 이 조화를 따라간다는 것 뿐이지 벽에 목 박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뭐 내가 거울이나 뭐 시계, 달력, 그림 걸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왔고 자기의 어떤 그거를 자기의 어떤 타고난 기질을 발휘하려고 뭔가 표현하려고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거를 동양 철학에서는 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뜻인데 포괄적이면서도 좀 더 조금 더 뭡니까? 심층적인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이라는 게 한자 덕자 아시죠? 덕덕자입니다. 덕덕자. 그런데 이 덕이라는 걸 누구나 다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그걸 발휘하려고 나타났지 뭐 숨기고 조용히 살다가 그냥 사그라지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흐름이 있고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거. 이 운의 흐름과 그런 리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업으로 우리가 받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피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조화롭게 이 천지만물, 지구상에 있는 천지만물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그걸 발휘하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딱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헐뜯고 전쟁하고 싸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조화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역술은요, 조화를 지향합니다. 역학역술은 조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 못을 박는 것도 조심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운에 굳이
나쁜 쪽으로 흐르는 날을 택해서 못질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일을 벌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은 벽에 못질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이력서를 냈는데 못질 잘못해가지고 뭐 파탄이 오는 수도 있고 합격되는 게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죠? 네, 이런 일이 설마 그럴까 싶겠죠? 아닙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생명이 오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장롱 같은 거 이사를 잘 했는데 이사 날도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이사 또 잘했고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장롱 주문한 거 가져오세요. 설마 뭐 이사 잘 했으니까 장롱 같은 거 그것도 공장에서 오는 건데 새 건데 그냥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롱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실직해버리고 아이 아프고 난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풍지박산 났어요 그 집안이. 그 이유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 때문에는 절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이게 좋은 것도 시너지가 합해져야지 시너지 효과로 더 좋아지는 거지만 안 좋은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작용해가지고 더 안 좋게 이렇게 폭삭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날은 잘 잡고 이사를 갔지만 그 다음에 그 장롱 드리는 거 그거를 날 안 잡고 제대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그게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목신이거든요. 목신이 보통 무속에서 쓰는 말이지만 저도 씁니다. 왜냐면 그 잘못된 그 안 좋은 사기를 안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식물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식물이 실제로 기적인 차원에서 기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집에 식물이 굉장히 많고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게 뭐 덩굴지고 뭐 이런 집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런 집 봤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식물이 주인이에요. 그래 되면 사람의 전기가 쭉쭉 빨려 나가요. 특히 꽃도 많이 피고 이런 식물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꽃이 뭐 자주 폈다가 졌다 이런 것보다도 대나무나 또는 그 행운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오래 있다가 꽃을 탁 피워가지고 와 멋있다 이거 정말 희귀한 꽃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행운목 같은 거 대나무도 그렇죠. 잘 안 피는 꽃이 핀다는 거는 뭐냐면 오랫동안 내공을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사람의 전기를 오랫동안 쭉쭉 빨아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많이 가진 그런 아주 초강력 울트라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물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사람의 전기를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꽃 피는 식물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뭣도 모르고 그냥 드리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할 건 천지입니다. 뭐 옆집에서 누가 뭐 주는데 그런 거 덥석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 책상, 책장, 책꽂이 뭐 이런 거 있죠.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 길 가다가 주운 돈은 빨리 쓰라고. 왜 그런 말이 있냐면은 그 돈을 쥐고 오래 있지 말고 잘못하면 그 안 좋은 기운이나 안 좋은 업을 받거든요. 빨리 줘라 이겁니다. 빨리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쓴다는 거는 그 돈을 빨리 남을 주고 다른 걸 취해란 말이죠. 그 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일단은 취한다는 것도 우리가 역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는 거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는 것과 공짜로 받은 거를 깍 내가 쥐고 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는 업을 청산했다는 뜻이거든요. 역술에서는 그런 거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돈을 그냥 10,000원짜리를 주었다. 그럼 꼭 쥐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안 좋죠. 그 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수도 있죠. 이 업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쁘게 될 거를 대비해서 빨리 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그 업을 받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뭐 덥석덥석 받아오면 안 되고 산에 들어가서 뭐 나뭇가지 돌 같은 거 함부로 주워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산의 거예요. 주인은 산이에요. 그 주인이 산인데 왜 그걸 들고 옵니까? 엄청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도 날도 안 보고 그런 거 무시하고 들고 와보세요. 그럼 그 업 받습니다. 업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작게는 뭐 좀 재수없고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크게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집안에 풍파가 오고 와이프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뭐 그냥 죽이고 살리고 뭐 찢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덕과 그 자기 본성을 발휘하고 그걸 이 세상에 짠 펼치려고 나온 건 맞지만, 그리고 운명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운명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업이라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조화를 지향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에 조화롭게 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세계 지구라는 이 환경, 이 천지자연에 조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조화롭게 하면서 자기 뜻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운의 흐름이 있는데 타고난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 흐름과 자기의 생각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벽에 그림을 걸고 싶은데 오늘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 내 혼자 욕심일 수도 있다. 내가 이거를 화근을 불러오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한번 보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한번 체크해보고, 아니면 길이면 더 좋고, 안 되면 역술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하시고 못이라도 박으셔야 되고, 뭐 어디서 뭐 책장 이런 거 뭐 가구 같은 거 덥석 받지 마시고 나를 딱 보시고 괜찮은 날 이런 거 보고,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 때는 받지도 마시고, 특히 길 가면서 뭐 가져가세요 이렇게 표 쪼가리 붙여놓은 그런 가구 같은 거 절대로 들고 오지 마세요. 아예 들고 오지 마세요. 화근을 아예 그냥 화근을 싹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너무 주는 거 덥석덥석 바라지 말고, 그리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공짜라는 것도 그 대가를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한테 공으로 먹는 것 같고, 이거 공짜고 내가 아무것도 지불 안 했는데 내한테 득이 된다고 싶겠죠? 아닙니다. 그 업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공짜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뭐 중요한 거 이런 날은 꼭 나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풍수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방향도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날이나 이런 거 잡는 거부터 해서 못 같은 거 함부로 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조심조심 그냥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이 돌다리도 있는 돌다리 그냥 밟으면 되겠지 싶은데 그거 한번 두드려 보고 이게 제대로 됐나, 이런 조심성이 필요하고, 특히 큰일 같은 거 할 때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럴 때 날 잘 잡아야지. 잘못되면 그냥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종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역술은 조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역학역술은 조화를 지향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인간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 파탄이 옵니다. 자기 업을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내 맘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맘대로 노력은 하되 조화롭게 가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형제,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 추진하려는데 나의 운, 사실 남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거부터 먼저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운이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될 것 같습니까? 좀 운이 좋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됐어요,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면 역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갖고 있는 것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못도 함부로 박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거에는 때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잘 찾아가는 게 이 천지자연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겁니다. 자기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힘이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운도 좋고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밥맛도 있고 인간관계 더 좋아지고 그게 조화를 우선 지향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자, 내 의지가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다 떠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자기 말이 다 옳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못 박는 것도 귀찮다 그런 거 다 역술인들이 역학인들이 다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쾅 박았다. 그리고 남들 주는 거 뭐 다 받았다. 뭐 내 마음대로 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자기 운때가 받쳐주면 괜찮지만은 뭔가가 잘못되거나 돈을 잃는다든가 건강을 잃는다든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원인을 못 찾아요. 난 잘 살았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저로서는. 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천지입니다. 잘 되는 이유도 천지고요, 못 되는 이유도 천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못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지각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경거망동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할 것 피하고 조심스럽게 내 운을 잘 살펴서 천지 만물에 조화롭게 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딱 쫄딱 망하기 제일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거는 역술 역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해가지고 뭐 안 한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된 사람 없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지위나 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두고 보세요. 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업을 받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민간인보다 이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상대하고 이런 좀 뭔가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자격도 되시고 뭐 교수님이라든가 뭐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공인이나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업을 더 큰 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불교에서 기도를 한 30년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도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마치 부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막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사람 무시하는 말도 나오고. 그래 되면은 그거 엎지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뭐냐? 자기가 이 부처님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30년 기도를 하면 뭐예요? 진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됐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이런 것도 엎지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종교인들이라든가 나이 많다고 특히 뭐 에헴하면서 뭐 자기가 뭐 이룬 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 한 몇 단계 높다 이거죠. 무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안 갈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자기가 득도를 하고 기도를 오래 해도요, 썩어 빠진 겁니다. 그 업을 더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말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절대로 안 좋습니다. 자기가 죄를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조화를 지향하고 겸손하고 이 천지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훈수도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풍기는 에너지로 옆에서 다 알아주는 거죠. 정말 그 아주 시답잖은 그런 초짜들이 뭐 경전 좀 읽었다고 한 30년이 많습니까? 절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기술이나 기도는 30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겸손할 줄 알고 이 천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곧 그런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30년 기도했는데 계속 힘들어요. 겉으로만 에헴 하고 자기가 뭐 나는 30년 기도했으니까 득도했다. 나는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이루었고 금전적으로도 뭔가를 이루었다. 이런 걸 티를 내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맨날 그 집에 가서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다 그게 뭐냐면은 지잘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거망동하니까 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그래 대하는 것도 그런 벌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사물을 대하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못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날 잡아가지고 사실 못을 칠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벽을 좀 만져주면서 우리 집이잖아요, 벽이. 미안하다. 내가 이거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과 사랑.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집이라는 구조물도 사실은 하나의 유기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뭐 가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거 그런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날에 예를 들어서 새 제품이지만은 뭐 TV 같은 거 이런 거 드리잖아요. 뭐 장롱 같은 거 새 제품이지만은 공장에서 주문해가지고 드리는 날 그 날이 뭐냐면 그 물체와 저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맞잖아요. 사람만 결혼합니까? 지금부터 나랑 만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장롱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서로 결혼하는 날 잡는 거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다 유기체고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날을 잡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산에 있는 그 돌이 이쁘다고 막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함부로 들고 오면요 벌 받습니다. 그 주인이 산에 있던 거면은 그 주인은 산입니다. 산은 뭐 흙덩거리인데 무슨 주인이냐고요? 아닙니다. 산에도 다 에너지가 있고 기라는 게 있고 그 집합체를 우리가 산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제가 막 미신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에너지로 존재하고 다 기운입니다. 기운. 그 기운이 모이면 어떤 산신 같은 그런 기운을 발휘하는 겁니다. 산신이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소 같은 것도 잘못 택하면 날도 안 잡고 산소 뭐 그냥 지 마음대로 잡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뭐 업자들도 요새 많이 속이는데 그런 거 돈만 많이 들고 차라리 뭐 정확하게 날 잡고 일을 못 하셨다면 차라리 화장이 낫습니다. 화장을 하면 이제 조상과는 인연을 끊는 거죠. 그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좀 소박한 무덤이라도 선친의 묘를 잘 쓰는 게 좋은데 괜히 무슨 바람 숭숭 통하는 뭐 석관묘 같은 거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자손들이 화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그 소박한 그런 무덤이 훨씬 나은데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돈만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업자들도 속이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손들이 이제 풍파를 당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일찍 죽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꼬꾸라지고 일이 안 되고 막 파탄이 오고 이혼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소박하게 만든 그런 무덤 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화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장도 예를 올리고 날 잡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땅도 화장한 터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예도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모든 게 조화입니다.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과도 조화, 이 세상과도 조화, 물체와도 조화, 사람과의 조화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것저것 다 가리면은 정신 없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부터 이제 파탄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일도. 지 잘났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운이 좀 받쳐주거나 귀인을 만나면 좀 낫는데 그것도 끝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런 효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제일 나쁜 게 바로 그 경거망동이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벽에 못 치지 마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역수를 저도 역학역수는 22년째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정작 제 일이나 제 가족의 일에 있어서는 저도 신경 못 쓰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역학역수를 22년 했다고 해서 그런 거를 아주 이거 뭐 천재적으로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매사에. 그래서 뭣도 함부로 박지 말고 조화를 지향해야 된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쓰레기 섬이 대한민국 면적의 뭐 몇십 배를 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천재들도 많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은데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줄 알면서 그 쓰레기가 뭐 몇백 년 동안 썩지 않는 그 페트병 또는 뭐 비닐 이런 거,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그런 거를 몇백 년 안 가고 몇 년 만에 싹 이렇게 분해되도록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못 만듭니까? 그 좋은 머리로. 인공지능 쪽에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하죠. 돈밖에 모르는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같이 살아남으려면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인간이 지 잘났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공지능을 인간을 뛰어넘는 경쟁하는 구도로 발전시키면 안 되고 딱 선을 정해가지고 인간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서로 전문가들 간에 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런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발전시켜야지 그걸 넘어서면은 인간은 거기에 지배당할 수도 있고 다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사망했죠. 그런 겁니다. 이 지구가 누구 겁니까? 결국 우리 자손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터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결국은 만물의 영장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돈 되는 그런 어떤 기득권층이나 부유층에서 바라는 그런 호기심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 그걸 다 소용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벌써 알파고가 사람을 이겨가지고 인간이 알파고를 바둑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머리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 과학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과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저는 그 좋은 머리로 이 쓰레기부터, 예, 쓰레기가 안 썩잖아요. 우리 저 플라스틱, 페트병, 비닐류 이런 것들. 그리고 방사능도 많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분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만든다고 돈이 안 되겠죠. 돈이 안 되니까 그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 그 한반도에 몇십 배 되는 그 쓰레기 섬을 없앤다 한들 자기한테 무슨 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구 안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 좋은 머리가 얼마나 머리 좋은 학자들이 많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연구도 안 하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경거망동하다가 이제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화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지잘났다고 하다가 그 행성 자체를 못 쓰게 돼가지고 버리고, 결국 그 행성을 버리고 화성에서 지구로 넘어온 게 현재 인류라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보리스카라는 그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기는 화성에서 살았는데 그런 이유로 통째로 인간들이 과학 기술이 발달된 걸로 이용해가지고 지구로 다 이사를 왔답니다. 그런데 이 지구조차도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전쟁, 방사능, 쓰레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이 이제 지구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뭐가 되느냐면 다 이 쓰레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또 화성으로 가야 됩니까? 참 제가 볼 땐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화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요. 지잘났다고 경거망동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인 이슈까지 얘기를 드렸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못 하나 박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는 거, 뭐 무슨 날 잡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구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거 조심하고, 산소 쓰는 것도 날 잡아야 되고, 다 그런 거 조심하는 이유가 그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가 받고 태어난 이 운 있죠. 운에 최대한 흐름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다 따지냐, 이렇게 살다 보면 바로 불행이 바로 코앞까지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뭣도 함부로 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라는 거를 오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